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자, 가을바람도 시원해지고 있고요.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겠죠. 이제 수시 모집도 다 끝났고요. 원서 다 쓰셨죠. 지금은 수능 공부하고 수시 대학별고사 준비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호대 특집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간호대 어떻게 하면 진학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간호사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지 샅샅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간호사가 되려면, 특히 정식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대학을 입학해야겠죠. 간호학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무려 118개 대학의 간호대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으로는요, 2018년도로 볼 때 9,148명입니다. 9,148명 꽤 많아 보이지만 생각해 보시면 의대가 3,000명이 넘고 치대도 1,000명 가까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사회적으로 볼 때 간호사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문대학까지 확인하면 훨씬 많겠죠. 전문대는 보통 3년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4년제로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간호대학의 문은 굉장히 넓고 계속 넓어지고 있다. 이 점은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8년도 각 대학의 이제 모집 인원이 쭉 있을 텐데요. 118개 대학이니까 모든 대학을 다 점검할 수는 없고요. 주요 대학하고 국립대학 중심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권대학 한번 볼까요? 네. 서울권대학의 경우에는 제일 정원이 많은 대학이 딱 눈에 띄죠. 네. 가천대가 무려 261명. 그 다음에 중앙대가 무려 300명가량이나 뽑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말이죠. 원래 중앙대 간호학과가 있었고 적십자 간호대학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적십자 간호대학을 2011년에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간호대학의 인력이 쭉 포함이 되다 보니까 무려 간호학과만 30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단과대학 명칭도 적십자 간호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인원을 뽑는 학교가 중앙대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말이죠. 지방거점 국립대 한번 볼까요? 지방거점 국립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면 뭐 취업이라든가 그 대학에서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연계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본인이 사는 지역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한번 보시면 쭉 나옵니다. 강원대부터 제주도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말이죠. 지원하실 때 꼭 체크하실 점이 있는데요. 학교 이름은 보지 마시고 그 학교가 부속병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속병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취업에 훨씬 보탬이 되겠죠. 간호학과에서 매우 성적이 좋은 학생은 매우 좋은 병원에 먼저 갈 거고요. 차차 이렇게 빠지다 보면 조금 성적이 모자랐다 하더라도 부속병원에서 취업할 기회가 더 많아질 테니까 부속병원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당연히 부속병원이 있다면 경쟁률이냐, 합격 커트라인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당연히 감안하셔야 되고요. 부속병원 말고도 이제 의대를 갖고 있느냐, 되게 의대가 있는 경우가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대가 있는 경우는 또 의대하고의 이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역시 더 있는 학교가 좀 더 고평가받을 것이다. 이 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호대학을 지원할 때 우리가 꼭 감안해야 될 여러 가지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호학과라고 하면 옛날에 이제 여성들만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또 남성이 담당해야 될 영역들도 충분히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남성들의 지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점도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자세히 들어가서요. 간호학과를 들어가려면 수시 모집은 어떻게 되고 정시 모집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점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간호대학과 관계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간호대는 의학계열이긴 하지만 인문계열도 진학할 수 있다는 점. 요즘에 간호대학의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내용은 의학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임무라고 볼 때는 인간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거, 또 환자에 대한 어떤 인류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사실 통합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학과고 그런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의 문호도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계열만 모집하는 수시 또는 정시 모집단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분리 선발하는 그런 수시 또는 정시 모집이 있죠. 인문계열 따로,
자연계를 따로. 또 세 번째로는요, 인문과 자연을 그냥 통합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뽑는 그런 세 가지의 모집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 정시별로 대별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말이죠. 먼저 수시에서 볼 때, 네, 이거는 자연계열만 모집하는 수시 모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문계를 오지 말라 이렇게 되겠죠. 수시 모집인데 이게 자연계열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보통 학교에서 교과 과목,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가는 교과 기준이 주로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으면 당연히 이과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또는 수능 최저 자격 기준이 수학과 또는 과탐, 수학과 아니고 수학나라고 하더라도 과탐이 지정돼 있다면 이건 이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에서 자연계만 모집하는 학교 이렇게 대별되겠습니다. 물론 전국의 118개 대학은 전부 다 아닙니다.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공립대 중심으로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죠.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분리 선발하고 있는 수시 모집에서 인원별로 따로따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이건 교과 과목 기준이건 인문계와 자연계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 학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문계와 자연계를 통합해서 모집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대부터 해서 또는 서울대보다는 좀 커트라인이 좀 낮은 학교가 다 있죠. 네. 아무래도 인문계와 자연계가 통합해서 모집하게 되면 인문계라고 안 뽑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인문계 학생이면 좀 탁월한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보다 그래야지 좀 더 수시에서 모집될, 수시에서 합격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시를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정시에도 역시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계열을 모집하는 대학 네, 쭉 있죠. 네. 당연히 정시에서 봐야 될 과목이 수학과 또는 수학나라 하더라도 과탐을 꼭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인문계와 자연계가 분리 선발하는 대학들이 쭉 있죠. 마지막으로 인문계와 자연계를 통합해서 뽑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시의 경우는 이제 수능 점수가 들어가니까 인문계와 자연계가 통합해서 선발하게 되면 당연히 수학과에 가산점이 있거나 또는 과탐에 가산점이 있거나 혹은 수학과와 과탐에 다 가산점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통합 선발인데요. 서울대는 특별히 가산점이라는 개념은 없는데 변환 표준 점수를 통해서 사실상 이 인문계가 좀 불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에서 100분이 100을 먹은 인문계에서 수학나를 봐서 100분이 100을 먹은 학생이 표준 점수가 137점이었는데 변환 표준 점수로 그걸 130으로 환산하게 돼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식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쨌건 통합하게 된 경우에서는 인문계의 경우에 분리할 수 있도록 수학과나 과탐이 더 점수가 불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통합 선발하고 있는 학교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문계가 불리합니다. 왜? 최상위권 대학이니까. 하지만 그 외의 대학에서 통합 선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학과의 10%에서 보통 20% 정도의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학과가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대학이 아닌 경우에서는 수학나로 점수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고 원점수나 편점수에서 다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학과에 대한 가산점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했으니까 다양한 저의 뉴스룸을 활용해서 특히 과탐, 사탐에 대해서 제가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자료 화면을 좀 참조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정시에서 통합 선발이라면 인문계 학생도 아무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모든 학교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학교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서울대를 한번 볼까요? 네. 서울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 모두 인문계, 자연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에서 21명, 일반 전형에서 33명, 정시가군에서 14명, 꼭 다 합치면 총 64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뭐 자세한 어떤 반영 비율이나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별첨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를 한번 볼까요? 연세대는 이제 서울대와 완전히 다른데요. 수시와 정시 모두 인문계와 자연계를 분리 선발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계 따로, 인문계 따로 이렇게 안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는 거죠. 수시에서 인문계열로 뽑는 인원이 24명, 자연계열로 뽑는 인원이 27명.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인문계열이 13명, 또 자연계열이 10명 이렇게 각각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다. 당연히 뭐 수시에서 다 못 뽑는 이유는 정시로 이월되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죠. 수시에서는 말이죠, 뭐 면접형, 활동후 수형, 기획이론 전형, 논술 다 뽑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집 방법으로 뽑고 있으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수시 방법으로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는 또 연세대와 완전히 다르죠. 2018년도부터 고려대는 연세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로 했으니까 역시 간호학과의 경우에도 완전히 다른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에서는 자연계열만 뽑는데 정시에서는 인문계 자연계열을 분리선발하죠. 그러니까 이 점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인문계 모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이 고려대 간호학과를 가고 싶으면 정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점 꼭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전부 자연계로만 45명인데 전부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고려대는 논술 전형이 폐지됐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죠. 기타 자세한 내용 역시 별첨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학교가 있는데요. 아주대 간호학과가 매우 특이합니다. 아주대 간호학과는 수시는 자연계열만 뽑고요. 정시는 인문계열만 뽑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가 분리선발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배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무래도 수시에서 인문계 학생을 섞어서 뽑던가 따로 뽑던가 그러면 매우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니까요. 수시는 단순하게 자연계열로만 가고 정시에서는 인문계 학생을 딱 뽑는 이런 식으로 아마 모집 과정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대학의 경우에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수리가라든가 과탐의 경우 통합선발의 경우는 가산점을 주는데요. 아주 특이한 학교는 성신여대가 아주 특이합니다. 성신여대도 굉장히 모집 인원이 많은데요. 과거에 있던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전문대였는데요.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을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도 간호학과가 굉장히 불어났죠. 여기는 아주 특이한 게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학2는 빼고요. 2 과목 중에서 앞에 3개 과목을 선택한 학생한테는 5%의 가산점을 또 줍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학교인데요. 물론 2를 공부하고 성신여대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특별한 가산점 제도가 있는 학교도 있다. 이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 간호사 선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도대체 간호학과를 가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방희훈 선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궁금한 게 간호사가 되는 것은 좀 특별한 자신의 희망 아닙니까? 언제부터 간호사가 되려는 희망을 가졌는지,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저는 간호학과에 입학하기 직전까지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그래서 2학년 때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1년 동안 했었어요. 아, 힘들어서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2학년 때 이제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되게 자주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환자 가족의 눈에서 본 간호사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멋지고 또 고마웠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도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자기의 체험이라든가 자신의 전공, 적성 이런 걸 잘 따져봐야겠군요. 네. 간호학과가 이제 4년제 아닙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다니게 될 텐데 각 학년에서의 간호학과 학생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걸 공부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먼저 1학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1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2, 3, 4학년에 배우게 되는 과목들의 기초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생리학이나 생화학, 해부학 같은 기초 과학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교양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양 과목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어서 다양한 방면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2학년 때는 네. 아무래도 교양 과목도 많이 듣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2학년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국가고시에서 응시하는 전공 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원 실습을 앞두고 학교 안에서 실습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배웠던 게 실제로 병원 실습에 나가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핵심적인 수업인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실습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3학년에는 이제 정말로 병원에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 실습과 수업이 병합돼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2주씩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하게 돼요. 수업도 하고 실습도 네네. 하고. 네. 그래서 되게 2주치를 몰아서 수업을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업도 되게 바쁘고요. 실습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마다 듀티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8시간씩 보통 실습을 나가게 돼요. 간호사하고 비슷하네요. 네, 조금 비슷하게 네네. 이루어집니다. 4학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4학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벤트가 취업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보통 중요한 그 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받고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반기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고시 준비를 해야 하고 졸업시험도 치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실습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실습을 하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나갈 텐데 주로 어떤 병원으로 나가게 되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대형병원에 나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중앙대다 보니까 자대병원인 중앙대병원으로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멀리 이동도 안 하겠네요? 학교 안에 병원이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가깝긴 한데 이제 거기서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다른 병원으로도 중앙대병원으로 또 많이 가는군요. 예. 또 간호사는 이제 의사하고 마찬가지로 국가고시를 치러야 되는데 국가고시의 합격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또 몇 점 정도 먹어야지 합격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우선 그 간호학과 국가고시는 절대평가이고요. 절대평가. 네, 문항이 다 네.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제 점수로는 그 종합적으로는 60% 이상을 득점해야 하고 각 과목별로는 40% 이상 득점해야 해요. 객관식이군요. 네, 객관식. 자동차 운전면허시험하고 같네요. 네, 그렇구나.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보통 간호사가 많이 될 텐데 간호사 말고도 다른 직종이나 다른 직업으로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나요? 네. 보통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병원에 가는 게 가장 많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보통 병원 임상 경력 없이는 간호사 국가고시를 졸업한 자격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 네, 간호직 공무원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준비할 수도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 교직을 이수하게 되면 보건교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건교사보다는 간호사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임상 경력이 필요한 다양한 진로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다닌 후에 항공사나 회사에서 일하는 산업 간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보험심사 간호사 등의 여러 가지 진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간호사가 되실 텐데 네. 아까 또 할아버님 말씀도 하셨으니까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자신의 소망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전공 과목들을 공부해 봤는데 그중에서 정신간호학 과목이 가장 저한테 잘 맞고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정신과에 관한 간호사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신과 병동에서 일하고 싶은 게 꿈이고요. 일을 하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정신 전문 간호사가 되어서 환자들의 세계를 이해할 줄 아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 딱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인력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를 꿈꾸는 또는 간호사를 꿈꿀까 고민하고 있는 예비 대학생들에게 응원이랄까 또 충고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간호학과에 입학하기 전까지 들었던 그 간호학과는 힘들다는 말이 실제로 와보니까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하니까 정말 힘들고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학년이 올라가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제가 진짜 간호사로서 성장한다는 생각도 같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도 힘드시겠지만 올라오셔서 대학교에도 또 고생을 하시겠지만 정말 원하시는 그 간호사의 꿈이 있으시다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의 발전과 인격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간호사의 꿈이 좀 더 확 다가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간호사는 아무래도 취업하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간호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요. 간호 인력은 여러 군데서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호대학에만 입학할 수 있으면 간호사로서의 취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간호대학을 가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겠죠. 취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성, 또 자신의 꿈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간호사라는 건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직업입니다. 단지 취업이 용이하다 이런 것만 갖고 그렇게 섣불리 지원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또는 그렇게 책임성이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런 책무감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또 직업 근로 조건에서 볼 때는 3교대제입니다. 낮조가 있고 아침조가 있죠. 아침조가 있고 낮조가 있고 밤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교대가 막 돌아가거든요. 따라서 근무 조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준비, 마음가짐, 또 인내심 이런 것들도 체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항상 대학을 생각할 때는 어떤 취업이라든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와 그 직업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시는 현명한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간호학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살펴본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